챕터 4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4는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 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셔야 되면 스펙을 받아야 되겠죠. 스펙을 보통 첫 번째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해야 된다는 얘기 받겠죠. 스테빌러티 오브 더 클로즈드 루프.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디자인 한다면 얘가 스테이블하냐라는 질문을 받겠죠. 그 다음에 받는 질문은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뭐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 외란 디스터번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서티브한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센서티브하다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외란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시티브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입력을 바꿨을 때 온도를 이렇게 따라가라 이거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진짜 얼마나 빨리 잘 따라가느냐 빠릿빠릿하게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그랬을 때 트랜지언트 비헤이버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라이즈 타임이 얼마다, 오버슈트가 얼마다, 댐핑이 얼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트랜지언트 비헤이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챕터 3에서 했던 내용인 거죠. 그거 갖고서 트랜스폼 펑션 구해가지고 뭐 챕터 3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서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요 세 번째 항목은 지금 요 4에서는 뭐 특별히 따로 다루지는 않죠. 3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거의 바로 그대로 이용해 쓰시면 되니까요. 네 번째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났을 때 출력값이 내가 이 값을 원해라고 했을 때 그 값에 도달했냐라는 거죠. 혹은 내가 이렇게 출력이 쫓아가길 바래라고 입력을 시간에 따라 바뀌도록 뭐 예를 들어서 램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해라고 했을 때 출력도 그거를 잘 충실하게 쫓아가느냐. 그게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베이직 프로퍼티 오브 피드백 시스템.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런 컨트롤 스펙들을 만족하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뭐 근본적으로 그걸 달성할 수 있냐부터 해서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피드백 시스템 안에 컨트롤러를 조정을 해야지 저것들을 좋은 특성을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오픈 루프 시스템과 비교해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볼 건데요. 뭐 우선 결론부터 보면 오픈 루프 시스템은 디스터번스에 여기서 W 표시가 되어 있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반면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둔감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이게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도록 만들기가 힘들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면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굉장히 줄이도록 만들 수 있다. 클로즈드 루프 뭐 디자인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얘가 언스테이블하면 얘는 그냥 전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언스테이블한 건데 얘가 언스테이블 하더라도 전체는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 뭐 반대도 사실 가능합니다. 얘가 스테이블하면 전체가 스테이블한 건 당연한데 클로즈드 루프에서는 전체가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리스판스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위에서도 우리 컨트롤로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그거는 얘만의 아주 독보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겠고요. 아무튼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하게 만들고 스테빌러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것도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장점이 많죠. 그리고 뭐 거의 우리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쓰죠. 자, 그러면 위와 아래에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해볼까요? 글자가 좀 작게 자, 글자가 좀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픈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의 트랜스퍼 펑션이 계산하기 쉽죠. s는 g dol r g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밑에 그림을 보고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V는 센서 노이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R 빼기 V, 여기가 DR, DV, 여기가 DR, DV 플러스 W, 여기가 GDR, GDV, GW. 제가 뭘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여기가 R 빼기 V, 그러니까 여기가 Y 더하기 V죠. Y를 빼뜨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R 빼기 V 빼기 Y, 여기는 DR 빼기 DV 빼기 DY, 여기는 또 DR, DY까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Y는 GDR, GDV, GDY, 그 다음에 GW까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 Y는 1 플러스 GD, GDR, 1 플러스 GD, GW 빼기 1 플러스 GD, GD V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식을 이제 두 개를 해석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클로즈드 루프에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입력인 거고 나머지는 W는 디스터번스, V는 센서 노이즈는 거니까요. 내가 가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은 뭐 그거에 대응된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오픈 루프에서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어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러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에러라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값과 참값의 차이죠. 뭐 차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참값에서 내가 가진 값을 빼느냐, 뭐 그 반대냐,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참값에서 내가 가진 값을 빼는 거를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픈 루프 시스템에서의 에러는 참이 내가 R을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얻게 되는 거죠? Y를 얻게 된 거죠. 따라서 GDOL R 빼기 GW. 그러니까 바람직한 값에서 내가 실제로 얻게 된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GDOL 빼기 GW가 에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루프에서의 에러는 R 빼기 위에 있는 식을 다 써주면 되는 거죠. Y. 요 위에 있는 식을 다 써주면 되는데요. 자, 그걸 다 써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시면 뭐 식이 뭐 이렇게 복잡해 이게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네 뭐 예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깨서 볼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R을 빠뜨렸네요. 하나하나 쪼개서 볼 거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유도하시는 거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유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R이 들어와서 컨트롤 통과한 거에다가 외란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뭐 외란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얘랑 이게 이제 두 개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거고,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은 이런 트랜스퍼 입출력 관계가 이렇게 되고,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R과 Y의 관계인 이렇게 된다. 에러는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얻은 그거의 차이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루프인데요. 클로즈드 루프는 이제 R을 넣었을 때 내가 관찰된 값에 센서 노이즈까지 타서 들어온 걸 갖고서 그거를 갖고서 컨트롤러 신호를 만들고 그게 이제 외란하고 같이 이제 플랜트에 전달이 되고 플랜트가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출력의 관계 RWV와 YCL의 관계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트랜스퍼 펑션은 클로즈드 루프의 트랜스퍼 펑션은 R과 Y의 관계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의 에러는 R 빼기 YC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구나까지만 아셔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우리가 ECL, YCL 다 구한 거고, 우리가 뭐 타임 도메인에서 원한다면 이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계산을 하시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스테빌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항목이 4개였죠. 스테빌러티, 그 다음에 insensitivity to the system to
insensitivity of the system to distance. 외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W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냐. W 너가 바뀌어도 W가 많이 들어와도 나는 뭐 전체 출력에는 큰 영향을 안 주게 하겠다. 그게 두 번째 살필 거고, 세 번째는 트랜지언트인데 이거는 챕터 3에서 했던 거니까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챕터 3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라이즈 타임과 이런 걸 통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데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다룰.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에서 요 네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스테빌러티인 거죠. 스테빌러티. 자, G에 그 제가 제공받은 플랜트에 RHS에 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GS가 언스테이블해요. 그럼 오픈루프 시스템은 G에다가 D를 곱한 형태니까 전체 TOL에도 RHS에 폴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스테이블한 플랜트를 제공받으면 오픈루프를 갖고서는 결국 언스테이블하다인 거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한 플랜트를 갖고서 스테이블한 걸 만들 수 없다. 오픈루프 시스템에서는 뭐 이런 결론이고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DOL에다가 제로를 잘 낳아서 G랑 상쇄시키면 되지 않느냐. 뭐 수학적으로는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G의 폴이 대강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저항을 여러분이 하나 사셔도 뭐 95%의 정확도 뭐 99% 프리시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뭐 복잡한 시스템 폴도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요쯤에 있다. 뭐 소수점 셋째 자리든 넷째 자리든 거기 정확하게 만들어서 상쇄시킨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저항 값이 바뀐다든지 뭐 캐패시터 값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노후가 되면서. 그래서 폴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걸 딱 맞춰서 이동시킬 수도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감춰져 있으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랜트에 언스테이블한 게 있으면 오픈루프에서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서는 설사 G에 언스테이블한 폴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생각해 보시면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얘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꼭 G의 폴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드 루프에서는 전체가 스테이블 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구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스테이블 하다가 아니라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멀쩡히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갖고서 피드백을 걸어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드백을 쓰게 되면 무조건 스테이블해진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쓰게 되면 언스테이블한 애도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요 트랜스퍼 펑션이 이건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얘죠. 얘가 0이 되는 게 다 LHS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스테이블한 거니까요. G는 A와 B는 주어져 있는 거고 D는 그러니까 스몰 C와 스몰 D는 여러분이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인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J의 근이 폴인 거죠. 설사 A와 B가 그러니까 A가 RHP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플레인에 폴이 있더라도 우리가 C와 D를 잘 골라서 모든 근이 LHP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제가 말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죠. 플랜트가 1 이게 언스테이블한 지금 시스템인 거죠. 근데
내가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체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의 트랜스퍼 펑션인 거죠. 얘는 스테이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폴의 위치를 구해 보면 뭐 루스 크라이테리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구해도 되죠. 이 정도면 S는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LHP 뭐 저는 LHS라고도 얘기하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고 생각해서 뭐 LHS라고 하고요. 뭐 정확한 표현은 LHP겠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 플레인. 우리가 왜 레프트라고 하냐면 레프트라고 하지 않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고 하냐 하면 레프트는 이게 남겨진 자리라는 중의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레프트라고 그러면 이게 중의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핸드란 말을 꼭 붙이죠. 내가 진짜 왼쪽이란 걸 강조하고 싶으면 레프트 사이드라고 남겨진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똑같은 이유에서 라이트 사이드라고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그러니까 바른, 올바른 이런 중의적인 뜻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모호성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핸드란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LHS란 말을 주로 쓰는데 뭐 플레인까지 붙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LHP, RHP. 그래서 핸드란 말을 붙인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left도 중의적이고 right도 중의적이죠. 나는 올바른 쪽에 서겠다.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RHS, LHS라는 말을 쓴다. 뭐 그냥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언스테이블한 애를 줘도 피드백을 쓰면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바본 거죠. 그렇죠? 스테이블한 애를 줘서 언스테이블하게 만들겠다. 그건 뭐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폴의 위치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피드백 컨트롤을 쓰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좋은 방향이 되도록 조절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디스터번스 리젝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컨트롤러를 디자인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스테이블하게 만들어라는 거고 뭐 그건 절대적인 거죠. 뭐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외란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요구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이라면 내가 이걸 60km/h로 세팅했으면 뭐 언덕길이든 맞바람이 불건 뭐 날씨가 어떻든 기름통에 기름이 많이 실려 있건 차가 무겁건 거기에 도달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인센서티브 했으면 좋겠는 거죠.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둔감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시계로 봤을 때 W에 대해서 W가 없는 것처럼 동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W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오픈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W가 없는 것처럼 동작하도록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냥 GW잖아요. 그러니까 G도 주어진 거, W는 외부에서 오는 거. 그냥 그대로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죠. 반면에 여기서는 내가 W가 없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W의 영향을 줄일수록 통제할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D가 크면 어떻게 되죠?
W에 대한 영향이 주는 거죠. D가 크다면. 그러니까 G는 주어진 거라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D를 굉장히 크게 하면 R도 그러니까 이게 에러죠. 그러니까 레퍼런스와의 차이도 줄고. 여기서 얘기할까요? 제가 D를 굉장히 크게 한다면 Y는 R과 비슷해지겠죠. 요게 1이 되니까. D를 굉장히 크게 한다면 얘는 0이 되겠죠. 왜 란더 전에 D가 크면 클수록 좋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D가 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1이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러의 게인을 크게만 만들면 스테이블러티 이런 얘기는 뭐 스테이블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도 잘 쫓아가고 외란에 대한 요소도 주는데 센서 노이즈는 거의 그대로 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오차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적당한 D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생략을 했지만 문자 하나가 빠져 있죠. 문자 하나를 지금 생략해서 안 쓴 거죠. 무슨 문자가 빠져 있죠? S를 다 빠뜨리고 쓴 거죠. 지금 YCL S, DS, GS, RS, WS인 거죠. 이게 지금 S가 주파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레퍼런스는 우리가 너무 주파수가 높은 게 레퍼런스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때 어떤 에어컨 온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때는 시원하게 자다가 잘 때는 좀 추우니까 온도가 올라갔다가 아침에는 뭐 상쾌하게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얘는 저주파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파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주파라는 거고요. 이 V는 뭐 노이즈인데요. 뭐 노이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저주파에도 있지만 보통 고주파에 좀 노이즈가 많이 있죠. 이런 게 노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본다면 레퍼런스 신호에 중요한 거는 저주파 쪽에 좀 많이 있고 V에서는 고주파 쪽에 어노잉한 게 많죠. 따라서 D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느냐? 저주파 쪽에서 크게 하면 R과 W를 잡는 거죠. 그리고 V에 대한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은 게 뭐 저주파에서는 V가 원래 적었으니까 그냥 V가 그대로 돌아가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거죠. 반면에 고주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센서 노이즈가 도미넌트하고 신호 레퍼런스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쪽에서는 G를 좀 작게 만드는 거예요. D를 작게 만드는 거죠. D를 작게 만들면 센서 노이즈는 작게 되는 거고 D가 작는데 원래 R은 그쪽에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나올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파수까지 따진다면 좀 더 디자인할 폭이 넓어져요. 아무튼 뭐 그런 뭐 디자인 폭이 있고 어떤 간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R과 V를 둘 다 잘하기는 쉽지 않다. 왜? 요거 우리가 원래 센서티비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S라고 그러고 얘를 뒷페이지에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얘를 T라고 쓰는데 S 더하기 T가 얼마죠? 1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에러에서 우리가 R 부분과 V 부분을 둘 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된다. 주파수까지 고려하면 트레이드 오프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트레이드 오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픈 루프 시스템에서의 디스터번스 리젝션은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에서의 디스터번, 그러니까 W 텀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오픈 루프와 클로즈드 루프에서의 디스터번스의 B,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B인 거죠. 디스터번스 텀에 대한 B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면 저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S와 T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써보자면 이 클로즈드 루프에서 에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센서티버티 펑션이라고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렇게 제가 기호를 쓰면 여기 이제 처음 나오고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이제 뭐 당연히 맨 처음 했을 때는 디파인을 하는데요. 어디 뭐 책 중간을 펼쳤는데 저런 기호가 나온다 그러면 뭐 꼭 앞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저 S를 저렇게 정의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sensitivity function. 그러면 뭐 by definition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closed loop에서의 에러는 S, R, S, G, W, T, V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1이니까 R과 V, 그러니까 R도 그러니까 R에 대해 그러니까 저게가 이제 S가 0이란 얘기는 R을 잘 쫓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에러니까요. 그러니까 Y, CL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Y, CL이 YCL이 타우 R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타우가 1이다. 혹은 S가 0이라는 게 R을 잘 쫓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타우가 1이다. S가 0이다. 이게 좋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S가 0이면 T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대해서 잘 하려고 보니까 센서 노이즈에 너무 민감해지는 거고 센서 노이즈에 대해서 잘 하려고 T를 0으로 놨더니 라지 S가 1이 돼서 레퍼런스 쫓아간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근데 컨트롤러를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S가 작도록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T가 작도록 설계를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센서 노이즈는 고주파에서 두드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그 sensitivity to parameter change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플랜트의 플랜트의 트랜스퍼 펑션을 제공을 받죠. 근데 그거를 100%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뭐 프리시전에 의해서 뭐 오차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플랜트가 어떤 넌리니어한 거를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근사 오차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공받는 트랜스퍼 펑션에 있는 숫자들은 어디까지 근사적인 값인 거죠. 그 값이 참값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근사값을 갖고서 뭘 만들었는데 만든 거랑 실제로 동작 구동시키는 거랑은 트랜스퍼 펑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너무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엄청 많이 들 테고 뭐 정밀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거기는 파라미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좀 녹이스럽다. 뭐 아니면 뭐 보통 한 1.5kg 정도 짐을 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kg를 실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트랜스퍼 펑션이 뭐 마찰 계수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인데 뭐 이거 자동차를 뭐 튜닝을 해서 자동차 모양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둔감하게, 뭐 완전히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거에 둔감하게 이 전체 트랜스퍼 펑션이 둔감했으면 좋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 하면, 지금 G가 제공받는 거고 제가 납품해야 되는 게 T인 거죠. 그래서 sensitivity of T with respect to G. 그러니까 T의 sensitivity인 거죠. 뭐에 관해서? G에 관해서. 이건 거죠. 내가 G를 바꿨을 때 만약에 저 값이 1이라면 저쪽에서 잘못한 건 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표기법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G랑 T랑 단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G는 뭐 우리가 10의 6승 이런 단위를 쓰고 T는 1, 2 뭐 이렇게 단위를 쓴다면, G가 10의 6승에서 2 곱하기 10의 6승으로 100만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T는 1에서 2로 1 바뀌었다. 그러면 저 센시티비티가 100만 분의 1이냐? 아니죠. 뭐 두 배씩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입력이 요 퍼센트로 바뀌면 나는 요 퍼센트로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나면 100이란 걸 굳이 쓸 이유가 없고, 요게 이제 자연스러운 센서티비티의 식인 거죠. 내가 납품받은 게 실제랑 몇 프로 차이가 나면 제가 납품하는 거는 제가 적어드린 거랑 몇 프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뭐 델타 기호를 써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의미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유도하는 과정도 사실 저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될 때는 밑에 있는 방식처럼 하는데, 처음에 이거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dt, dg로, 수학적으로는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좀 더 맞다고 보고요. 의미상으로는 저는 위에 게 좀 더 맞다고 보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둘 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게 이제 수식 같은 거 유도하기 좀 편하시죠. 자, sensitivity of G with respect to G, sensitivity of T with respect to G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TOL이 DOLG죠. 그래서 센서티버티 오픈 루프에서의 센서티버티는 G 나누기 TOL 곱하기 T를 G로 미분하는 거니까 DOL이죠. 근데 G를 TOL로 나누면 DOL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10% 값이 차이가 나면 드리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스펙이라기보다는 뭐 바람직한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그 값과 10% 차이가 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건가요? 이게 별로 이렇게 제가 제 선에서 뭘 개선시켜 내보낸 건 아니죠.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잘못 받았으니 잘못 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클로즈드 루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즈드 루프는 이렇게 되는데요. G 나누기 T는 그대로 쓰고 지금 이 빨간색 공식 쓰고 있습니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유도 방식이 사실 저는 그걸 좀 더 선호하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를 G로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곱하고 위에 거 그대로 쓰고 아래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나면 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식이 유도가 됐습니다. 그 오픈 루프 같은 경우는 센서티버티가 1인 거죠. 근데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는 센서티버티가 1 플러스 GDCL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G 곱하기 DCL이 그러니까 제가 만든 컨트롤러와 플랜트의 곱이 크도록 만들면 파라미터 체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센시티브해지는 거죠. 이게 파라미터 뭐 차량 노후 뭐 등등 해가지고 바뀌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픈 루프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반면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1 플러스 GD분의 1이라는 팩터가 곱해져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외란에 대해서도 저렇고 그리고 파라미터 체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적혀있네. 하여튼 저기 뭐야 플랜트의 파라미터 체인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뭐 원래 언스테이블한 걸 갖고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건 뭐 여러분이 디자인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해도 피드백 컨트롤 써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뭐 외라니까 됐고 이론적으로 얘를 1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DOL을 완전히 G분의 1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G가 벌써 어떤 오차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딱 맞출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G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자,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RT 빼기 YT가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인 거죠. 얘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울 때 배운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 의해서 이게 S0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Y 오픈 루프에 대해서 넣어보고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 넣어보면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통제할 여지가 있는 거죠. 클로즈드 루프에 대해서 넣어볼까요? 지금 R과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R과 Y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까 요거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로 정의가 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울 때 나온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쓰게 되면 이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 결과에다가
그걸 대입하게 되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해서도 좀 통제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 뭐 뭔가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D를 잘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이 커지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뭐 정확하게 1이어야 된다든지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줘야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었는데,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요 곱하기 요게 커지면 좋다라든지 굉장히 달성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